Do you have any memories of the Korean War? They're not good. But there are some good ones where I was so happy because they were going home. That made their day. I was on the lock ward. And you don't know what these kids go through. I was happy as long as I was helping the boys. That's all that counted, helping them. 나는요, 전방에서 그 가다가 보면은 그 죽었는데 그 파묻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발이 쭉쭉 나와가 있고 머리 이만큼 나와가 있고 파묻지 못하고 전방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 내가 행운하면 어떻게 하나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연락하길래 알지. 행운에 가면 그저 이래 간증은 그저 조멘탄이라는 게 불덩지란 말이에요. 불덩지 탁 내리되면 행운하던 사람이 절반은 다 죽었어. 중환 환자들 미칠시 그저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 뭐 수혈은 나는 어행이기 때문에 내 어행 많이 수혈했어. 조종을 하다가 죽으면 비행기와 사람이 동시다발로 분해가 돼서 다 화장이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하고 또 손톱 발톱 깎아서 이렇게 종이에 싸서 어머니 드리면은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어머니하고 내가 어머니를 한번 꼭 안아주고 갈 걸 하는 생각도 나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붕대 같은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천 가지고 찢었지 뭐. 찢고 그때는 또 곤란하니까 쓰던 거 환자들 쓰던 거 또 풀어가지고 또 강에 나가서 빨아 찬물에 나가서 빨아서 그거 했는데 그때 피가 묻고 거름이 묻고 더러웠지 뭐. 더러운 것도 끔찍한 거. 그래서 환자들은 생명을 이거 해고 내대고 했는데 우리 이거 무엇인가 하고 그걸 빨아서 또 소독해서 다시 쓰고 내서요. 어디서 지정을 받고 왔어? 김일성 정부 경비국 정찰부장한테서 지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모든 그 전장하는 데 대해서 전부 거짓말을 하고 기만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쌀배국 같은 것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함락이 안 된 도시를 전부 함락이 됐다고 그냥 거짓말 해야던 차 제일 마지막에는 국군이 입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가 다 함락이 되었다고 시위 행위를 한 일도 있습니다. 여기 전쟁에 휩싸인 한 민족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쟁터로 나갔고 희생을 치르며 나라를 구했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전쟁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고 존재조차 가려졌던 영웅들, 이 땅을 지킨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참전 여성들의 기억을, 그녀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자 의용군은 우리나라 여군의 모태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창설됐습니다. 전투, 행정, 정훈, 간호, 전방부터 후방까지 각 분야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들을 여자에서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격 훈련하는. 사격 훈련? 예. 그 당시에 총이 좀 크지 않았어요? 컸어요. 애몽하고 칼빙하고 키가 그냥 이만큼 와요. 키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특별분대, 보통분대 다 해요 우리는. 사격하는 거 전교에서 사격 훈련했거든. 나는 2등을 했다고 2등. 여자의용군 제1기 모집 인원은 500명. 전국에서 2,000명 넘는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사관 수준의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육군 최초의 여군이 탄생하게 됐죠.
그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6.25 전쟁 나서 전방에 서대장, 중대장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다 전방으로 보내고 그 훈련하던 그 교관 그 우수한 사람들이 우리 여군 이용군 그 교육대 와서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혹독한 건 남자하고 똑같아서 뭐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옷이 커가지고요. 미군에서 지원받듯이 우리 여군을 위한 복장이 어디 있었어요? 그 없으니까 미국에서 다 지원받아가지고 입으면요. 다 이렇게 다 팔이 다 그래서 이걸 걷어서 비닐을 꽂아서 밑에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여자라고 봐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를 바랐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테죠. 용감하고 싶었고 용감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하루 서너 시간 붓글씨를 쓴다는 이춘자 할머니. 꼿꼿한 자세하며 필력하며 90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이다. 법대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꿈에 부풀어 있던 학창시절. 전쟁으로 원하는 학교에는 가지 못했지만 여자의용군에 입대해 일기생 수료식에서 교육생 대표로 답사를 했는데요. 법관보다는 군인이 운명이었을까요? 내 밑에 바로 남동생이 있었어. 남동생하고 나하고 막 같이 모두 군에 봉사하러 가라고 아버지가 보내서 했어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우리 남동생도 그렇고. 그때는 뭐 대구는 난리 났었으니까. 아버지의 권유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선택했을 길. 당시에는 여자 의용군 중 몇몇 우수자들만 서운발해 전선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춘자 할머니는 전방 제1군단 병력장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사병들은 인원파악 한 거예요. 사병들이 죽고 없으니 오늘 살아 있었는데 내일같이 벌써 죽고 없으니까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밤 꿈에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선한 기억들.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로웠던 격전지. 이곳도 세월이 흐르니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키 작은 소나무는 아름드리 숲이 됐고 패기 넘치던 이 소위는 어느새 90살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70년 된 소나무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여기 군단사령부가 주도한 자리에 군단사령부. 그때 참 불쌍하게 생각했지. 그냥 천막 쳐놓고 천막 속에 바닥에 그냥 담요막 깔아놓고 그래 자고 그랬지. 그때는 여자고 남자고 할 게 없어. 여자들도 바닥에 깔아 자고 전쟁터니까 할 수 없지. 지난날의 기억을 꺼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져 오지만 전쟁 속에서도 사랑의 불꽃은 타오른다고 했던가요? 평생의 짝을 만났던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사병이고 나는 장교고 그래. 장교하고 사병하고 결혼한다고
난리가 났대. 결혼해놓고 보니까 우리 영감도 나도 나이가 한 달 한지 똑같은 나이야. 태어난 생년월일에 군인이라는 것까지 똑같았던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나 이곳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데요. 이 좋은 세상 조금 더 오래오래 같이 있다가 누구 하나 외롭지 않게 같이 길을 떠났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따라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영감 좋은 데 가서 잘 있으라고. 우리 아이들 다 잘 있으니까 잘 보호해달라고. 훗날 할머니를 위해 비워놓은 자리. 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우이기도 합니다. 네 자리 일로 들어가야 돼. 우리 할아버지 옆으로. 오늘이라도 죽으면 가루가 돼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할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이제 또 올게요. 다시 안 오라 했는데 또 와야 되겠어요. 잘 계세요. 오늘의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지킬 수 있었던 평화. 이점례 할머니 역시 평화를 수호하던 한 사람이었죠. 이곳은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비석 가득 빼곡하게 새겨진 이름들은 후손들에게 오늘을 선물한 호국 영웅들입니다. 이점례 할머니의 이름 서옥자가 전우들과 그 영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 비석에 쓰여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 여기 많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 혼자만 이렇게 오래 산 것 같아요. 여자의용군에 입대해 16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이점례 할머니. 지금도 여자의용군에 입대하던 날을 생각하면 생사를 넘나들던 아찔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법 군화 소리가 나더니 총을 거꾸로 맨 괴뢰군이 두 사람이 와가 이점례 여기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의 삼배 옷이 내가 이렇게 참 그 보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그때 육사단이 거기 주둔회가 있어서 영천에 우리 어머니가 얘는 선생할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민 봉사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하고 청소식기 다 할 수 있으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가더니 신문을 딱 가져와요. 보더니 여자 이용군 모집.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됐다. 기왕이면 군에 가서 한 놈이라도 죽이고 죽어라. 죽으려면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그 추력에 나를 이제 떠나는 거 보고 그 큰 길에 두 다리를 뻗쳐놓고
통곡하시던 게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려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딸은 어머니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모진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여자의용군 교육대를 수료한 뒤 정훈 2대대 장교로 배치받은 이점례 할머니. 때로는 총 칼보다 한마디 말과 글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법이죠. 황해북도 사리원까지 진출해 정훈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비라도 많이 뿌렸죠. 예, 뿌려도 비행기에서 많이 뿌리고, 예, 비라도 뿌리고 벽보도 붙이고, 그리고 신문도 발행 많이, 진정 신문도 발행 많이 하고, 지금 전항을 이 시 군민들한테 전하고,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대적 선전이 주요하죠. 그 고향에 대한 부모 형제 생각하는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면은 얼마만큼 국력이 신장되고 얼마만큼 좋은 세상에 오는데 너희들은 쏟고 있다. 응? 그런 걸로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한 거죠. 전역 후 지금까지 재향 군인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이점례 할머니. 늘 군인이었고 앞으로도 군인이고 싶은 천생 군인인데요. 그런 할머니에게도 처음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아니 여군이었기에 차별과 편견에 부딪혀야 했죠. 에이, 그 여자 저 꼬마가 뭘 안다고 네가 좋은 장교라고 그 야질 주면서 박수를 치면서 잘 왔다 노래나 하고 가라고. 응?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전방의 전황 같은 걸 알려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언제나 박수를 치고, 난 끝에 가서 항상 하는 이 얘기가, 전방에 가서 싸우더라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 죽어서 가려면 아예 가지도 마라.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고, 그리고 승리해라.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 그리고 승리해라. 간절한 부탁에도 끝내 목숨을 달리한 전우들. 이점례 할머니는 전우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때의 굳은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아무리 되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사랑하는 전우들이여, 편히 잠들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수호해 주소서.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이제는 편안히 잠들어서. 미국 북동부 로드 아일랜드주. (94세) 베네라 할머니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주요 일과라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투와 의료를 지원한 유엔군. 베네라 할머니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간호병이었습니다. 전쟁 중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전쟁의 후유증, 정신적 충격은 어린 병사들이 홀로 짊어지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마음의 병입니다. I was on the lock ward, and you don't know what these kids go through.
because there were nothing but young boys. First time away from home and all that. It's a shame. How did you do anything specific to help the boys that came to you? Did you talk to them? Did you help administer? No, the best thing was with them is if you sat down and let them open up and talk. The best thing is sit there, let them sit there, and let them open up. Let them talk. Where they were, because they needed a lot of help, these boys did. They needed somebody to sit down, talk to, and get it off their chest. And that way they're much better shape when they go home. So I'm glad I could do that for them.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see them, all these hugs and tears and everything. 병사들보다 대여섯 살 나이가 많았던 베네라 할머니는 큰 누나처럼 포근하게 얘기를 잘 들어주었고 마음의 문을 연 그들은 건강을 회복해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Did these soldiers come to you after? Oh, I saw a lot of them. I'm on the street looking at one of my girlfriends. These hands come on my shoulder like a, oh. And I said, turn around, and I saw it was a boy that I helped. He says, if it wasn't for you, he said, I wouldn't be here today. He says, you helped me a lot. 베네라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병사들에게서 전쟁의 그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도 보게 됐죠. 만약 전쟁이 어린 병사들을 괴롭히려 든다면 노장 간호병 베네라 역시 참전할 의지를 다져봅니다. 다만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There's no need going through this war, getting all these young boys killed for nothing. For nothing. They didn't accomplish anything, did they? No. It's too bad, I don't know. I just wish we could end all of it and get it sit down, everybody get along. That's all I wish. 전쟁은 싸워야 할 대상, 적이 존재합니다.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태어나 일제 강탈을 피해 8살에 중국으로 건너온 박문숙 할머니. 중국 인민지원군에서 인민군 간호병으로 한국전에 참가했는데요. 어느덧 70년 세월, 적대적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어린 소녀가 차디찬 한겨울에 전쟁터로 향하기 전 그 심정은 어땠을까 하고요. 우리 가정이 곤란해서 해마다 겨울 옷도 못 사주고 그랬던 게 손바지 저걸도 못 입고 그랬던 건데 그 해는 농사해가지고 배를 팔아가지고 겨울에 우리 아버지가 섬 저고리를 사가지고 왔더라고. 와서 이거 추운데 입으라고 사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버지 나 필요 없어. 나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금방 눈이 시그러면서 눈물이나 울었어요. 그래서 나도 울었지 같이. 아버지가 마련해온 소음 저고리를 입어보지도 못하고 뭐가 그리 급했다고 집을 떠나버린 막내딸. 인민군 간호병이 되기 위해 반년 동안은 환자 돌보는 기술을 익혔고 산전수전 겪으며 전장을 다니더니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공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17 소녀를 전쟁터로 이끈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중학교 다닐 적인데 17살 거야. 그때 한참 학교에서도 선전이고 사회에서 선전이고 미국 미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또 우리 조선만 침략할 뿐 아니라 우리 중국을 욕심이 나서 그거 침략한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우리 근처에 지금 그 들어오니까 우리 국가를 보호하자. 그래서 늘 선전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또 기회는 그거 들어와서 참관했어요.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기 위해 전쟁을 선택한 박문숙 할머니. 17살 소녀 박문숙의 사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간호기술을 익혀 조선 땅을 밟은 인민군 간호병. 그녀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쉴 새 없이 돌보았습니다. 우리 원산 거기 산골이지 뭐 방공호 거긴데 주암리라 그런 것 같아. 전방이 거기 가까워. 전방에서 환자들 내려오면 그 부상당한 사람들 피 흘린 옷, 피 묻은 옷들 갈아입혀서 후방으로 보내고 또 그다음에 원산 거기 위생열차 우리 236군 부대인데 위생열차 원산 정거장에서 그 환자 제해다가 희천 거기 병원으로 보내는 거 환자 송하는 거 그런 거 해서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간직한 소중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표창일까요?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낡은 사진 몇 장. 사진 속에는 소년,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박문숙 할머니의 오빠들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두 오빠, 하나뿐인 여동생을 그렇게 예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도 군대 나가면 보고 싶어도 못 봐서 한 번도 몇 후일래. 편지 같은 건 없으셨어요? 편지 같은 것도 없고 전화래 있나 뭐 아무것도 없었지. 우리 오빠들 나간 지 지금 70 몇 년이지 지금. 그렇게 오래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 그 소식을 좀 알고 그 6월이라도 좀 봤으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보고 싶다 오빠. 우리 오빠들 살아서 얼마나 좋아. 오빠 보고 싶다 오빠. 아유 보고 싶구나 오빠. 어쩌면 박문숙 할머니는 헤어진 오빠들을 찾기 위해 그렇게도 전쟁터에 가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들 그때는 물론 같은 부대에 있으면은 막 동지로서 이렇게 대하는데 그 여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색안경 쓰고 막 보고 또 군인들이 보면은 픽픽 끓이고 아무리 장교 계급장 달고 있어도 격려하기 싫어서 돌아서 가버리고 숨고 굉장히 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지 제법 그만둔 사람이 많았어요. 여자가 무슨 군대를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기합을 받고 훈련을 하고 저 고생을 하느냐 해서 그때는
양성평등커녕 여자는 하나의 인격자로 보지 않았던 우리 사회적 배경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조정보다도 힘든 건 그것이었어요. 공군에서 모든 눈이 다 나한테만 와 있으니까 내가 훈련도 남자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뒤떨어지지 말아야 하니까 항상 나는 긴장하고 남자들한테 절대로 져서는 내가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신교육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 전쟁의 숨은 영웅들. 하늘을 지키는 공군에서도 여군의 활약은 있었습니다. 마치 자가용을 다루듯 조종사의 손길은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게 이제 혼자 조종사 혼자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뒤에도 탈 수도 있고. 근데 내 경우는 항상 혼자 타고 다녔지. 그 내가 탈 때는 넘버가 L19 804 8045였었어요. 그럼 늘 여기서 포즈 취하는 게 내가 신문사가 오면은 그 옷을 입고 늘 포즈 취하는 게 이거 하고 다리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밤낮 이러고 서서 이게 내가 밤낮 평생 지키는 내 포즈라고 이게 늘 이게 내가 사진 찍히는 포즈예요 늘. 18살이 되던 해에 공군에 입대한 김경호 조종사. 누구보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종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종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죠. 비행복은 비행 훈련할 때만 입는 거고 보통 때 이렇게 정장하고 다녀야 돼요. 파란 지금 공군이 입는 정장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옷도 파랗고 대통령 앞에 가서 선서 나는 이 나라의 훌륭한 공군 지휘관이 돼서 이 나라 영토를 지키다 희생되어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군대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무섭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연락기 군대와 군대 사이에 문서를 수송해주는 비행기가 있어야 사람이 일일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새처럼 또 통신이 발달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밀 문서 같은 것은 제 비행기에다 싣고 제가 조종하고 다음 비행장 가서 내려주고 돌아오고 저는 이와 같이 후방 근무를 했죠. 기억의 힘이란 대단합니다. 아무리 오래전 그날의 일이라도 기억하는 한 지금 이 순간이 되니까요. 여자항공대 장선미 제1기생 입교식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 대장이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추천받아 선발된 15명의 여자 항공병. 전쟁이 터지면서 대부분의 여자 항공병은 전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끝까지 버텨낸 김경호 조종사는 결국 단독 비행에 성공합니다. 하늘에서 보는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왜 이렇게 없을까? 그때 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게 묘지, 봉 씌운 거. 이것만 그냥 그렇게 공동묘지가 많더라고요, 산에. 그러니까 내가 그 훗날 국제회의에서 중국 조종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한국전쟁에 이북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전쟁에 출전했어요. 이 중국 대표가. 근데 하는 얘기가 한국 가니까 동그란 거 이 봉. 그걸 그 사람은 그게 무기 창고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그냥 폭탄을 있는 대로 떨어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공군 방문. 그때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만지면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조종복 아닌가요? 이게 조종복이에요. 제가 공군에서 입던 조종복. 내가 직접 입고 단독 비행도 하고 이거 입고. 김경호 조종사와 역사를 함께했던 바로 그 조종복.
한 땀 한 땀 새겨진 이름 김경오. 얼마나 조종복을 애지중지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자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거 입고 또 저녁에 그러니까 한 번 빠르면 한 일주일 입고 그다음에 빨아서 또 말려서 데려서 이거 하나만 입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릎팍에 놓은 지도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이게 여기 오니까 여기다가 지도 항공 지도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끼우고 자료 같은 거. 저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북한을 향해서 가면은 그럼 잘 갔다 오라고 이따 만나 우리는 끝바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I see you later. 이런 얘기를 이제 보통 쓰는데 가령 20대가 아까 떠났다. 20대가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안 돌아오는지는 몰라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그런데 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와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면은 누구누구가 안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나쁜 예감이 드는데 진짜 그런 일이 또 있거든요. 여자이기에 넘기 힘든 벽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늘을 사랑하고 비행을 꿈꾸는 그녀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입니다. 지금도 잠이 안 올 때 또 일찍이 깨면은 눈을 뜨면은 조종복을 입고 뛰어나가던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한 것이 난 유난스럽게 그것이 몸에가 배어가지고 또다시 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또 조종사가 됐을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녘. 평소와 다르게 강원경찰국 통신과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먼저 알아챈 건 전화를 연결하던 교환원이었는데요. 경찰국 건물을 나와보니 이미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뭐가 하나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바깥이 소란했었어요. 직원들이 막 우왕좌왕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뒤쪽이 아니죠. 저 뒤지요. 예, 그 예. 통신과 그 바로 아까 저 앞으로. 지하 있다가 제가 있다지 않았어요? 예. 거기 께예요. 예, 거기하고 그 차고 있잖아요. 차고 그 사이는 운동장처럼 넓었어. 이렇게 그 공간이 많았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를 어쨌든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총알이 그렇게 뺑 이렇게 도르가. 그건 너무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북한 무장군의 기습적인 공격. 무방비 상태였던 춘천 주민들은 서둘러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란을 잠재워준 건 군과 경찰, 무엇보다 여자 경찰들의 몫이 컸습니다.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녀들. 전쟁이 터지던 그날 강원경찰국 통신과 근무조는 포탄이 떨어지기까지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교대해가지고 그날 25일날 저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뭐 빗발치도 샀죠. 기계가 전화 오는 게 뭐 저 백골 부대도 뭐하고 뭐 저 야포 42사단 야포 부대까지 그게 다 그게 우리 그 선에 다 와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연락해주면 거기서 또 다 이렇게 또 되죠. 한 그 코드가 한 400개 돼요. 그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죠. 그러면 아무데나 다 이렇게 가도 이런 코드가 내가 탁탁탁 번호 연결해줘 양손으로. 나중에 사명감도 있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 아니면 우리가 그랬어요. 야, 우리 아니면 저 사람들 다 죽어. 그땐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연락을 빨랑빨랑 안 해주면 안 되죠. 남다른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두 할머니, 그리고 오늘 만나러 간 할머니까지 더해진 경찰병 3인방.
오래간만이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주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이다. 강원경찰국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럼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고참이에요? 고참 소리가 나오니까 좀 생각이 나네 뭐. 또 분기 잡느라고 또 그랬지 한참 또. 우리 처음 들어가서는 아주 그랬어. 그래도 바른 말 할 거 다 해서 내가 별명을 사또라고 줬어요. 나는 지금도 만나면 은근 티격태격. 꽃다웠던 시절엔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할머니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늘처럼 전쟁을 회상하게 될 날이 오긴 오네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바로 여기쯤인 것 같아요. 누가 파편을 맞았어요? 이 친구가요. 파편을 만나가지고 나는 파편이 여기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친구가 그냥 얼굴에 피를 막 흘리는 그 얘기만 자꾸 아유 얼굴에 피가 막 나와 그렇게 얼마만치 가다 나니까 이 다리에서 내 다리에서 피가 막 나오잖아요 글쎄. 그리고 생각하니까 글쎄 여기 파편이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선 하여튼 이만큼이 찢어졌어 이만큼이. 피난길도 함께했던 경찰병들.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반가운 얼굴들 속에서 가슴에 묻어둔 안타까운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저기 그 해운 하나가 행방불명이 됐잖아. 설악 갈 때? 산 넘어갈 적에. 아 그거는 영해. 그럼 그건 영해. 나하고 둘이 같이 가더네. 응. 어떻게 이북으로 갔는지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전쟁은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갔습니다. 이하보다는 같습니다.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기에 70년은 충분한 세월인가요? 형! 일어나봐 형! 도와주세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들 모두가 감사와 영광을 누릴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 참전 여성이 겪은 전쟁의 기억들, 평화를 되찾고자 맞선 당신의 용기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번영해 나가겠노라고. 5,000년 함께 살아온 이지럽고 슬기로운 민족이 언제까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수수만 년 뻗어갈 장구한 민족사에서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전쟁용품이 얼마나 좋아요. 사변 때 참 그 우리나라 쌀만 아니라 각국에서 온 그런
그 군인들 왜 전사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 전쟁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모두 다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늘나라엔 전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조정하고 내가 태어난 관계 여기서 불과 뭐 가까운 데니까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났구나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은 간절해요. 조선하고 한국 사람은 다 제 나라를 행정안에 잡은 게 어른 다 합의하고 이래야 돼. 언제나 그냥 자꾸 저 조그만 아프고 우리 잘했다가 절선 뭐 합의. 자기 결혼 잡고 저 사람 결혼 잡고 이래야. 남북 관계는 언젠가는 합해질 거야.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동족이니까.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위에 가면은 다 같은 동족이잖아. 전쟁을 한번 겪어본 사람으로서 진짜 안 돼요. 너무 이 젊은이들 얼마나 아까워요. 이 영재잖아요, 전부 다. 지금 남북조선이 갈라져가지고 그 이산가족도 몇십 년들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고가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한민족이고 어서 빨리 통일이 되든가 평화가 돼서 한데 모여서 볼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그렇게 잘 살면 좋겠어요.